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 경동메르빌 101동 3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면적을 살펴보면은 163.079 제곱미터이고 실평수가 49.33평으로 대행평수입니다. 현재 64%까지 유찰돼서 6억 9,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17층 중에 3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002년 10월 26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은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문제되는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9일에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1200만원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그 아래를 살펴보면은 다 건저당이고 하나는 2021년 1월 19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부홀딩스로 매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지금 82번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와 소멸되는 경우는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200번 정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물건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잔금은 전부 지불했으나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본등기를 늦출 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전행 소유자에게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나 또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본등기를 늦춰야 될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면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럼 가등기를 먼저 해둠을 해서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미리 가등기를 해둠을 해서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노리고 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소유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거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또 1년 후에 지불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은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또 변심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할 때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을 했는데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의 변심을 우려해서 이제 잔금 지급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하자는 약정을 하는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때 이제 이용되는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 자체가. 그래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지급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금은 1년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 그러면 1년이란 기간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둠으로 해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이제 말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가 이제 말소되느냐 안 그러면 인수되느냐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보면은 자, 2004년 10월 29일에 설정된 건저당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설정한 이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고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 소멸되는데, 그럼 소멸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되느냐 안 그러면 소멸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저당 건이 이제 조금 전에도 건저당 건이 말소 기준 권리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저당 건이 말소 기준 권리면은 후순위는 모두 후순위의 가등기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04년 10월 29일이고 건저당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2021년 1월 19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주식회사 대부홀딩체에서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한참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가등기 말소 여부는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판단하는데, 건저당 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 때는 후순위의 모든 가등기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등기가 가등기가 건저당보다 선순위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물건에서는 후순위지만 건저당이 2004년 10월 19일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2021년 1월 19일이니까 후순위지만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2023년이나 2004년 10월 달이 아닌 한 5월 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건저당보다 앞서 이렇게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순위죠.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좀 내용이 자, 선순위 가등기일 때는 인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일 때는 모든 가등기는 소멸되는데, 가등기가 건저당보다 선순위일 때는 가등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권리 분석이 차이가 발생한다. 근데 인수일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근데 가등기가 여기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지만은, 자, 여기서 가등기가 건저당보다 선순위일 때는 인수인데, 근데 가등기 종류에 따라서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선순위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라고. 건저당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불안하니까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놨는 거예요. 거기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 성격은 건저당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 설정을 하다시피 이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하나
잡아놨는 것이 담보가등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은행의 건저당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돈 받고 나면은 그거는 인수되는 게 아니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건저당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거는 돈을 받고 나면은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저당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말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인수를 해야 되고 담보가등기가 건저당보다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앞서 있으면은 인수가 아니고 그거는 돈 받고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접수일이 빠른 등기는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자 매매 예약 가등기나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일 때,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일 때는 매각 가등기 일자나 가등기 숫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숫자가 많든 가등기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은 일자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후에 모두 소멸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는 지금 말소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가등기 종류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담보가등기는 선순위 지금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보다 더 선순위라도 결국엔 소멸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면은 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일 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일자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담보가등기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일 때 더 앞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거는 결국에는 소멸된다. 돈 받고 끝난다는 거죠. 건저당도 더 앞서 있어도 은행에서 돈 받으면은 그 권리는 소멸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고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2004년 10월 29일에 중소기본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하면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됐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소멸 여부를 보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후순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2021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예약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요 2004년 10월 29일보다 하루 앞날 10월 28일이면은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인수입니다. 인수. 중요합니다. 이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후순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어도 소멸된다는 거.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니까 이제는 입찰가만 산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가 산정하기 전에 단지수,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예상 배당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대수는 보면은 지금 315세대로 아파트 단지가 좀 적은 편입니다. 315세대면은 그리고 17층이고 최고층이 17층입니다. 그렇게 또 사용승인이 2002년 10월이고 일단 이런 조건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건저당 쭉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역시 소멸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건저당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으로 낙찰되면은 다 100% 지금 배당을 받죠. 이런 상태고 우리가 가압류도 역시 결국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일 때는 소멸된다는 거 하나 배워 두시고 그리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건물 면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63.079 제곱미터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163.079.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큰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315세대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4건이나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온 물건은 3층인데 지금 4건 중에 10층이 4월달에, 또 4월달에 14층, 5월달에 17층이 거래됐고 6월달에 5층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층이 6월달에 거래됐으니까 우리 지금 나온 거는 3층이고 가장 근접한 층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억 한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은 4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7층이 12억, 14층이 11억 5천, 층수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알겠죠? 그리고 10층이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 대신 4월 9일에 거래가 돼서 10층이 지금 10억이 됐고 6월 달에 거래된 5층이 오히려 10억 8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점차 부동산이 약 상승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이 가장 폭락을 했을 때니까 그때 가격이 그건 얼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1월 30일에 12층이 거래된데 12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층이잖아요. 지금 농한기 3층입니다. 그러면 12층이 12억 했으면은 저층이 3층은 저층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럼 11억 정도에 이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걸 2023년 1월 달에 3층이 한 실거래가를 11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5층이 10억 8천에 거래됐으니까 우리는 실거래가를 지금 3층이니까 11억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6월 달에 5층이 그럼 10억 8천인데 왜 더 비싸냐고 비싸게 실거래가를 정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8월 달이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낮추는 순간 부동산은 급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딱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 그 순간을 딱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다 투자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100명이 있으면 50명 정도 지금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5층이 10억 8천이지만은 우리는 이걸 한 11억 정도 보겠습니다. 11억. 지금 3층이지만은 8월 달에 3층이지만은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1억으로 보고 입찰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물건에 하자 있는 것은 아니고 자, 보면은 11억인데 지금 2024년 7월 8일에 8억 6,400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물건이 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 평범한 사람은 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매매 예약이 있고 이렇게 물건이 녹아 있으면 아무래도 권리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참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죠. 그냥 아주 편안한 물건만 접근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가격에 충분히 이 가격에 낙찰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11억 정도를 지금 이 물건의 실거래가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는 장점이 또 있어요. 이는기 있음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이렇게 후순위지만 있음으로 해서 뭐 한 10명이 투자자가 있으면은 투자하는 사람이 한 3명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7명 정도는 아예 겁을 먹고 덤비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공부를 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덤비듭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억을 이 물건에서 실거래가로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한 적어도 9억이면 2억이 수익이 발생합니다. 실거래가 11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8억 6,400원 무조건 넘어서고, 그 다음에, 한, 낙찰되기 위해서는, 9억 한 5천 정도, 한 9억 5천 정도, 입찰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9억 5천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길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위에 뭐 작성하는 거, 성함 주민등록번호 적는 거나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바로 보증 금액하고 입찰 가격 적는 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적는 거는 여기 보면은, 자, (2024년 8월 12일) 최저 매각 가격인 6억 9,120만원, 여기 10%입니다. 이 가격의 10%. 이건 녹아있죠. 6,91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6,912만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6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912만원. 6,912만원. 자, 나머지는 아르비아 숫자 0으로 세우면 되겠죠. 자, 6,912만원. 맞죠? 예, 보증금 10%를 적었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에도 보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를 적게 했지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지금 실거래가가 녹아있지 않지만 실거래가를 11억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9억 5천 정도, 9억 5천 정도를 입찰가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9억 5천 정도. 자, 9억 5천만 원. 나머지는 아라비아 숫자. 자, 이렇게.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입찰가를 지금 9억 5천으로 정했습니다. 자,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각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제주도에 있는 물건, 어느 물건이든지 간에 자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